자, 등식의 증명 2번. 자, P와 P 플러스 2가 모두 소수다라는 얘기가 있고, P 플러스 2가 6의 배수임을 증명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P와 P 플러스 1, P 플러스 2는 자,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연속한 세 자연수인데, 연속한 세 자연수는 무조건 6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와 P 플러스 2가 소수라고 했잖아요. 소수면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2의 배수이고 6의 배수, 3의 배수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P 플러스 1은 6의 배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7분의 1n 4제곱 플러스 3분의 2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n 제곱 마이너스 42분의 13n이 이것이 이 자연수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럼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이거를 fn이라고 뒀을 때 이 식을 fn이라고 두면 자, f에 1을 대입한 값은 너희들이 정리해보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아이도 자연수임을 보이면 우리는 종료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 아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fn을 뺀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7분의 1에 n 플러스 1에 이 4제곱 아니죠. 지금 7제곱이라 돼 있지. 7제곱 빼기 n의 7승 더하기 3분의 2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n 제곱 빼기 42분의 13에 n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n의 7승과 n의 7승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치? 자, 다음에 여기도 뒤에서부터 볼게. 뒤에서. 그럼 n과 마이너스 n은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뒤에 남는 거는 1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42분의 13이다 라는 건 이해할 거예요. 여기도 n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n제곱은 사라졌고 여기가 2n이다. 무슨 말을 조금 이따 하고 싶냐면 자, 여기서 n세제곱 사라지면 3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남게 될 거라고. 즉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결국엔 이 아이가 만약에 2C0, 2C1, 2C2 이렇게 조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3C0는 사라졌고 3C1, 3C2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n의 7승은 사라지고 7C1, 7C2, 7C3에서 7C6까지의 개수를 가진다. 무슨 말이냐? 이 개수는 전부 다 2의 배수고요. 이 개수들은 모두 3의 배수고요. 그러면 n의 7승이 사라지고 나면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7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7의 배수니까 7과 약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고요. 얘는 3의 배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되고 2의 배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결국엔 상수들만 남게 될 거라는 거거든. 그럼 제일 앞에서 남는 거는 7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남는 거는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 제일 끝에 남는 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아서 이걸 계산하면 또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n 플러스 1 빼기 fn은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결론을 얻어요. 자, 아까 1일 때 성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만약에 n일 때 이것이 자연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넘어가서 f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아이도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므로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기루법을 쓸 거고요. 문제는 잘 읽어서 알 거니까 우리는 알파를 10n 플러스 n이라고 두고요. 그럼 베타는 자릿수가 반대로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m과 n은 모두 자연수다. 그죠?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알파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라. 기루법을 써서 만일 알파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갈게요. 자, 알파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때 이 두 다항식을 더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을 거고 두 개를 더하면 11의 m 플러스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알파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떠한 k의 베타의 배수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k 베타라고 둔다면 이 아이는 결국엔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타는 뭐가 될 수 없냐면 11이 될 수 없고요. 22도 될 수 없고요. 33도 될 수 없고요. 99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니? 문제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자릿수는 다르다, 숫자는 다르다 했어요. 그러니까 11, 21이 22, 99가 될 거면 m과 n이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베타는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위에서 이 숫자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베타는 11의 배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나니? 결론은, 즉, 베타는 적어줄게요. 베타는 11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11의 배수는 될 수 없고요. 그리고 11은 현재 소수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m 플러스 n이 우리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 아이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m 플러스 n은 숫자의 범위가 m 플러스 n은 m도 1에서 9까지 해서 18인데 18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왜냐하면 18이 될 거면 99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m 플러스 n은 17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는 지금 17보다 작거나 같은 수기 때문에 m 플러스 n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베타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1번식에서 베타는 10n 플러스 m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m이 없어지면서 n은 0이 된다. n은 0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하였으므로 알파가 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12번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 일단은 이 조건에서 z를 우리가 y 플러스 8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z 이 식을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y 플러스 8의 제곱과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x제곱은 16 곱하기 y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x보다 y가 더 큰 자연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가 x보다 큰 자연수니까 여기서 우리는 y는 x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y가 x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i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x제곱은
16에 y가 x 플러스 1이 y일 때 더 크니까 여기 x 플러스 1을 넣은 것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x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아이를 정리를 하면 2차 부등식이 나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가고요. 또 아까 이 조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조건에서 우리는 y는 z-8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그리고 z는 문제에서 보면 z는 5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지금 y랑 z랑 z 빼기 8이 같으니까 y는 현재 우리가 4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다시 요 식을 끌어올게요. 요 식을. 자,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으면 x제곱은 16 곱하기 y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이때 y가 42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지?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16에 y 자리에 42를 넣으면 y가 더 작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펼쳐지겠죠.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y 자리에 지금 각각 42를 넣은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4의 제곱이고 이거는 46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아이가 4의 제곱과 7의 제곱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 자, 그래서 x제곱은 이런 부등호가 하나 성립을 해서 x는 28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하나 만들어내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두 조건에 의해서 x의 범위가 나오지. 그러므로 첫 번째 결과 x는 20 이상이고 28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x제곱이 16과 같다니까 우리는 x는 4의 배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x가 4의 배수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x는 20이 되거나 x는 24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위에서 보면 관계식들이 쭉 있거든요. x에 대한 관계식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연립방정식을 해서 정리를 하면 시간상 x가 20일 때는 y가 21이 되고 z는 29가 됩니다. 그리고 x가 24일 때는 y는 32가 되고요. z는 40이 되는데 밑에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전부 8의 배수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 세 개의 값이 될 거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0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정수 n이라고 했으므로 xy도 임의의 정수다,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아이를 x를 곱하기 마이너스 3n으로 잡고요.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예를 들어 2n으로 잡으면 이런 등식은 만족을 하게 될 거다. 하나를 잡아도 되는 게 임의의 정수니까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n은 마이너스 9n 플러스 10n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 여기서 이 식을 1번이라고 뒀을 때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0은 3x 플러스 9n 플러스 5y 빼기 10n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3으로 묶어내면 3에 x 플러스 3n이 될 거고요. 자, 이 항에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5 곱하기 2n 마이너스 y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3과 5는 서로소란 말이지. 그럼 이 아이는 5의 배수고 이 아이는 3의 배수임을 알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이 아이는 5의 배수고 이 아이는 3의 배수다. 그래서 k는 임의의 정수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식을, x를 정리를 하면 x는 5k 빼기 3n의 형태고요. y는 2n 빼기 3k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xy를 1번에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증명이 완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1에 대입하면 만족함으로 증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에가 안 보이네. 자, 26번 질문. 26번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양변에 이 분모들을 곱하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A와 B와 같다면, 즉, 우리가 A와 B를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 즉, A를 우리가 B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B로 바꾸면, 자, A가 B로 바뀌니까 B 빼기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뒤에는 00이니까 선생님 적지 않아도 되겠죠. 자, A를 B로 바꾸니까 B 빼기 C에 1 플러스 B 제곱, A를 B로 바꾸니까 1 플러스 BC가 되고요. 플러스, A를 B로 바꾸니까 C 빼기 B가 될 거고요. A를 B로 바꾸니까 1 플러스 B 제곱, 1 플러스 B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FB를 해보면 이 부분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요쪽이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A가 B일 때 인수 정리가 만족하니까 A-B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A와 C, 그 다음에 B와 C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이 셋 중에 적어도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B가 되거나 또는 B가 C가 되거나 또는 C가 A가 되어야 되니까 적어도 두 개는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는 일단은 요건 쉽게 알겠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다. 그리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1이므로 여기 양변에 곱하기 xy z를 하면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xyz. 그러니까 선생님 좀 좋아하는 거 있죠. 얘를 k라고 둔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근의 곱. 그래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t 세제곱 세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3차 방정식을 만들 거고 이때 세근이 위에서 봤듯이 xy z이므로 우리가 t-x, t-y t-z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건데 이 식에서 t에 1을 넣으면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도 성립을 하겠지. 자, 따라서 1-x, 1-y, 1-z는 0이므로 그러므로 xy 중 적어도 하나는 x는 1 또는 y는 1 또는 z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29번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대칭형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양변을 인수분해해서 물론 양변을 최소공배수로 곱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돼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인수분해를 하면 정리가 된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좌변을 우리가 이 좌변을 fx라고 두면 자, fx는 지금 몇 차냐면 2차식인데 개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때 개수를 3개까지 최대 잡을 수 있으니까 정리가 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좌변을 fa를 보면 xa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 이거 두 개는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은 이쪽이 a가 대입되면서 없어지고 여기가 a가 대입되면서 없어지므로 좌변에 남는 아이가 누가 되냐면 fa는 a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fb는 b가 되고요.
FC는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X를 우리가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우변에 있는 X를 넘겨 생각해보면 fx-x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gx라고 둔다면 자, 그럼 gx는 어떻게 되니? gx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ga와 gb와 gc가 모두 0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차이의 다항식으로 우리는 fx는 x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항등적으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33번 문제 등식의 증명의 마지막 문제네요. 풀이집을 드렸으니까 그 풀이로 하는 게 가장 예쁜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자,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x제곱 y 플러스 xy제곱은 y제곱 z 플러스 y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와서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마이너스 yz제곱은 0이다.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y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x-z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0이다. 그래서 y와 x-z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죠? y는 x-z에 남는 부분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다.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y는 y-z-x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식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식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x에 y-z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y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우선 첫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 만족하는 조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아니라면 얘들이 0이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0인데 xy 이거 이상하네. 여기에 z구나. xy z가 0이 되면 되는데 적어도 두 개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적어도 두 개가 0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니 이 부분이 다 0이 돼줘야 되겠지. 그러므로 두 번째 조건은 x는 y는 z가 답이다.